네, 중국 최대 IT 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태 이후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이 후폭풍 차단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연일 화웨이 사태와 무역 협상은 상관없다 이렇게 선긋게 나섰습니다만 월가에서는 무역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90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는데 이 화웨이 사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 당일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이 반발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쪽에서는 잘해보자라고 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캐나다에 요청해서 중국 최대 IT 기업 창업주의 딸을 체포한 셈이 됐으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중국 기업 부회장까지 체포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브랜스테드 주중 미 대사를 불러서 체포영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몰랐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예.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이 G20 정상회담이 열렸던 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데버린도 그랬고요. 또 함께 정상회담에 참석한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몰랐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휴일인 오늘도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몰랐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일은 법무부 국가안보회의 소관이고 자신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역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또 당일 만찬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 사실을 보고받았고 격노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 법무부는 언제 화웨이 부회장 체포를 캐나다에 요청을 한 겁니까? 사실 멍 부회장의 체포 영장은 지난 8월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멍 부회장이 이란 시장 접근을 위해서 위장회사를 이용했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넉 달 전부터 이미 미 당국은 멍 부회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정상회담 당일 일부러 체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멍 부회장은 지난 1일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는 그 가운데 경유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됐습니다. 예. 자, 현재 멍 부회장은 아직 캐나다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캐나다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네. 체포된 상황이죠. 그렇죠. 멍 부회장은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서 지금 막 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멍 부회장 측은 미국이 제기한 각종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또 멍 부회장이 현재 고혈압 상태에 있어서 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 검찰은 그러나 멍 부회장이 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라 재산이 많고 또 관련 혐의가 최장 3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중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멍 부회장이 스카이콤이라는 유령회사를 동원했고 여러 금융기관을 활용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2달 내에 캐나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요. 캐나다 법원은 이 멍 부회장 사건이 미국에서 중범죄가 되는지 철저히 따져 인도 허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아직 네.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지금 압제가 하나 터진 건데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멍 부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당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연준이 금리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 막판 낙폭을 크게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주식시장은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무역 협상 중에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에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 중국 기업들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으니까 중국이 쉽게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IT 산업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의 또 다른 대형 통신장비 업체 GTE에 대해서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불매운동도 중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일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홍콩 언론은 중국의 멍파이 기술 그룹이 직원들에게 미국 아이폰을 사면 상여금을 깎고 또 미국산 컴퓨터, 차량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화해를 지지하는 운동이 중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고 반미 감정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황구시보는 공항에서 체포당한 멍 부회장이 구치소까지 가면서 계속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며 엄중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미 감정이 격화되니까 미국 IT 기업인 시스코의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직원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이 화해 사태가 미중 무역 협상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 중 체포라는 악수를 둘 만큼 지금 미국의 대중 협상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휴전이 깨질 위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료들이 일제히 지금 TV에 나와서 무역 협상과 화해 부회장 체포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장 불안해지고 있는 금융시장부터 안정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